안녕하세요 여러분, 델라입니다. 한 주간, 아니 2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에도 어림없이 2주 만에 도망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사실 중간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짬이 하루 딱 있었거든요. 그 촬영을 하려고 딱 자리를 잡자마자 매장이 난리가 나서 오지 못했어요. 근데 늘 하던 것처럼 현생은 이어나갔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내일은 할 수 있겠지, 모레는 할 수 있겠지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이거는 2월에 시키자 하는 마음에 저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축할 돈만 따로 이렇게 챙겨 가져왔어요. 요건 같이 저축하고 싶어서 요거는 따로 갖고 왔고요. 지난주 내역은 간단하게 프리뷰만 하고 실제 정산주인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 거로 넘어갈게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5월 다섯째 주는요, 총 예산 13만원에서 짱구가 처음으로 소액으로 나왔었어요. 1,000원이 나와서 12만 9천원으로 한 주를 지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참 많은 것들이 소비가 되고 또 들어왔던 한 주였는데, 먼저 다이소에 가서 오랜만에 에어퍼프를 구매했어요. 제가 다이소를 개미지옥이라고 불러요. 한번 갔다 하면은 진짜 어찌나 구경할 게 많고 살 게 많은지, 또 이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으니까 더 약간 시간을 보내고 쉽게 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그 제가 쓰는 쿠션에 그 퍼프가 너무 이제 자꾸 빨아섰더니 그 낡아가지고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거 되게 튼튼하고 3개인가 4개 들어있는데 2,000원 준 것 같아요. 요 제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찾을 수 있으면 품번 찾아올게요. 강추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장을 보면서 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죠. 이 주에도 마트에서 또 한 주간 해먹을 음식들 장을 봤고요. 어김없이 간식거리 택배도 시켰어요. 이 빵어니스타라고 아세요? 저는 이거 한 10년 전 정도부터 이곳이 약간 탄수화물 적고 밀가루 사용하지 않는 베이킹 하는 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이 빵어니스타 대표가 이 빵어니스타랑 같이 뭐 댄스라는 그 바게트 전문점도 운영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상호를 같이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빵어니스타의 디저트들이 성분이 되게 좋아요.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딜라이틴 기억났습니다. 탄수화물이 적고 되게 좋은 재료 쓰고 밀가루 대신 쌀가루 쓰고 이런 디저트들을 좀 만드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간식으로 하도 저희 매장에서 만드는 그 속세 가득한 빵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런 걸로 조금 대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굳이 돈 주고 빵을 샀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나 만든 게 최고야. 이걸 구매를 했고요. 또 오랜만에 페이크머니를 구매했어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하고 있는 현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페이크머니를 이용한 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이 체크카드, 즉 온라인적인 소비이고, 그러다 보니 현금으로 막상 이걸 들고 있어봤자 체크카드로 무언가를 구매하고 계속해서 다시 돈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소비 형태에서는 체크카드로 생활을 하되 이제 돈이 오가는 흐름을 보기 위한 용도로 요 페이크머니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축 또한 페이크머니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인더에 묻혀있는 돈들이 늘어날수록 제가 이렇게 굴리는 현금이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족한 지폐를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속지 바인더를 좀 소수로 사용을 해서 폭파가 금방 일어나면 다시 또 폭파된 지폐를 다시 재사용하고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될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하나의 바인더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진짜 넣고 싶은 바인더가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폭파를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이고만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예요. 그렇지만 또 현금을 실제로 쓰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은 휴무였어요. 휴무에 제가 피부과 예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예약을 간 김에 또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혓바늘이 돋는 카페인 인간으로서 커피를 마셔줘야 돼서 길에 가다가 백업커피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요새 이상호가 진짜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가형 브랜드인데 아메리카노가 1,9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커피를 구매를 했는데 커피를 받고 더 놀랐어요. 1,9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한 줌 정도 되는 양의 팝콘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뭐가 남죠, 이 사장님은? 거기가 팝콘을 판대요. 그리고 그 팝콘이 되게 맛있어서 실제로 배달해서 영화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백업커피라는 곳에서 음료보다도 이 팝콘을 구매하기 위해 배달을 시킨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한 이렇게 조금의 증정? 시식인 것 같은데 저는 1,900원짜리 커피에 팝콘 지어주시는 거 보고 감동을 해버렸지 뭐예요. 즐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과 사실은 갔던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제모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제모가 주기여서 갔던 건데 간 김에 오랜만에 피부 관리도 같이 하자 싶어서 아쿠아필을 같이 받고 왔습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라라필 한번 받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피부과에서. 근데 저는 그게 저자극이라서 좋다고는 했지만 저는 너무 뭔가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져서 사실 만족도가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받는 아쿠아필로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뭔가 쏙쏙 빠지는 느낌에 후련하고 막 시원하고 딱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안색이 즉각 밝아지는 게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 여름철 다가오니까 특히나 얼굴에 피지나 이런 각질이 많잖아요. 그 중간에 한 번씩 피부과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관리는 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피부과를 나간 김에 이 피부과가 있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되게 번화한 번화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좀 한 바퀴 돌아볼까 해서 신세계 백화점의 지하 푸드코너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니커버커 베이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프리뷰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실에 놀러 갔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정말 맛있는 베이글집이었어요. 저는 런던 베이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를 갈아탈 만큼 오랜만에 만난 너무 맛있는 베이글이었거든요. 피자랑 소시지가 들어간 베이글이 주 메인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 니커버커 베이글이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잠깐 동안 팝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는 사실 이때 밀가루를 먹지 못하는 한 주였어요.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또 여기 베이글을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거는 냉동실 넣었다 나중에 저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에 조금 구매를 했어요. 그 정말 절제해서 딱 4개 정도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지나서 파리바게트에서 이건 4,800원. 이거는 사실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저희 매장에서 갑작스럽게 식빵이 조금 필요하게 돼서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 올리브영에서 2,870원. 이지만 페이크죠. 꾸민비에서 이미 4만원을 꺼내서 42,870원을 사용했는데 제가 그걸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초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였나? 특정한 게 뭘 적어놓은 게 없는 걸 봐서 그냥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닌 그런 제품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사고 나서 곧 바로 올리브영 세일을 시작해서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했고 부수입은 이번에도 아주 익숙한 레이업들의 부수입만 있었어요. 틱톡 하나, 둘, 세 번 틱톡이 들어와서 총 2만원, 35,000원이 들어왔고요. 이거는 왜 지난주에 출석 체크 이벤트로 받을 돈이 있는데 하루에 5,000원씩 갖고 와야 돼서 못 갖고 왔던 돈 있잖아요. 그거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 엔테크 조금 재미 들여가지고 엔테크, 엔화 수익, 그 다음에 런테크, 런민비 중국 화폐로 수익 난 거 이렇게 2가지 조금 소소한 수익 가져왔고 그다음에 1일이 되었으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은행 이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는 실제 남겨온 금액이 12만 923원이었어요. 이 주는 막주라서 선저축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총 이 주에서
제가 저축을 하게 된 금액이 12만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12만 1,000원은 제가 여기에 갖고 왔고요. 짱구도 긁었어요, 혼자. 그래서 1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16,000원도 이따가 같이 짱구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번 주인데 그 전에 짧게 6월 또 저는 이렇게 한 달을 계획을 했습니다. 6월은 똑같이 230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지낼 건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할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활비를 정말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한 달이었는데, 네, 요 핑크 색깔 여행 20, 제가 비행기표, 그 다음에 뭐 숙소, 그 다음에 막상 상해 여행을 가서 뭐 기념품 사고 뭐 하면서 제가 카드를 좀 긁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들을 여행 경비에서 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바인더에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축적된 카드값을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20만원. 그래서 생활비는 네, 또 60이에요. 60만원을 한 달로 나눠서 이렇게 한 달에 예산을 짰고요. 다른 건 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선저축금이 있고 고정비 측정을 해뒀고요. 생활비랑 OTT비, 관리비 같은 금액을 배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14만원으로 한 주를 시작을 했고요. 짱구 16,000원이 아까 나왔기 때문에 12만 4천원으로 한 주를 살았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6월 3일 이날이 이번 주의 휴무였습니다. 이번 주는 예정돼 있던 약속이 있었어요. 후암동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후암동에서 만나서 정말 유명한 중국인이 하는 중식당에 가서 그 볶음 탕수육, 여러분 찍먹, 부먹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파거든요. 근데 사실 전통 탕수육이란 거는 양념에 같이 볶아서 이렇게 탕후루처럼 고기를 이렇게 양념이 잘 배게 한 것, 이게 탕수육이잖아요. 왜 그런 말 있죠? 사실상 찍먹은 탕수육이 아니라 고기튀김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부먹은 그 찍먹과 원래 기존의 전통 탕수육 그 사이를 잇는 그 어느 지점이 아닌가라고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말했던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찍먹파지만 사실 탕수육의 원조는 이렇게 볶음 탕수육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집이 있어서 후암동에서 점심에 친구들이랑 그 중식을 먹고 또 그 이태원 쪽에 신흥시장 구경도 가고 또 유명한 카페도 가고 해서 하루 종일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그래서 그날 놀면서 46,065원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주를 또 살아야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인터넷에서 장을 봤어요. 컬리에 들어가서 야채랑 고기랑 이런 치즈 뭐 이런 장을 봤고 또 곤약 모밀을 구매했습니다. 요새 별게 다 나와요. 이 곤약으로 만들어진 면에 모밀 육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섞어서 먹을 수 있는 모밀이 있더라고요. 구매를 해서 지금 배송이 도착했는데 아직 먹어볼 그 때를 찾지 못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약간 아껴두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먹을 예정이고, 이 주는 사실 요 쉬는 날을 제외하면 정말 돈을 쓸 일이 없었는데요. 어제 바야흐로 토요일에 터졌습니다. 올리브영. 자, 이렇게 3건의 올리브영이 연달아 나오게 된 거에는 큰 사연이 있어요. 올리브영 세일이 6월 1일인가 2일부터 어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할인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올리브영이 세일을 한다 해도 사실상 올리브영보다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쿠팡과 같은 플랫폼이 더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요 세일의 현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평상시에 그런 세일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저렴한 상품을 찾는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올리브영 세일의 이점이 뭐냐면요, 그 묶음으로 파는 그 세트 구성이 좋을 경우에요. 왜 원래는 팔레트만 주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만 판매를 하는 게 요 올리브영 세일 때만 특별하게 브러쉬를 기획 세트로 주는 거죠. 그 브러쉬는 당연히 비밀품이고요. 근데 그 브러쉬가 정말 좋은 경우가 많아요.
판매하지 않아서 살 수 없는데 이 사은품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사게 되는, 이제 이런 게 상술이겠죠. 그래서 사실 사고 싶은 물건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요새 다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뭐 아이섀도우부터 마스카라, 블러셔, 립스틱 이런 좀 메이크업 제품들을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또 현생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막 흥청망청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쇼핑비를 3만원 밖에 잡지 않았는데.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억눌렀다 폭파한 흔적이에요 이게. 처음에 장바구니에 막 담았던 건 다 7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델라야 이럴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당장 급한 것만 이제 오전에 클렌징 용품이랑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오늘 세수 못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네이버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대략 한 2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림으로 배송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검색을 한번 했더니 이제 제 모든 유튜브 알고리즘이 올리브영 세일로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온갖 좋은 물건들과 지금 꼭 사야 돼 이런 추천 영상을 저에게 추천해 주는데 보면 볼수록 눈이 돌아가지 뭐예요. 그래서 참다가 하나 또 아니야 참다가 또 하나 이래가지고 결국 3번 올리브영을 갔어요. 저 단골 누가 보면 이 알바생 저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들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올리브영에서 대략 얼마입니까? 18,000원 18,000원 5만원 돈 정도의 쇼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섀도우 팔레트 하나, 블러셔 하나, 원래 쓰는 수분크림 하나, 클렌징 폼 하나, 마스크팩도 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구매해서 쇼핑에 아주 몰빵을 한 주였습니다. 참. 그리고 부수입은 이번 주도 엔테크 조금 재미있게 했고, 틱톡에서도 만원이 들어왔고, 이제 모아뒀던 돈 다 들어왔어요. 이제 또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엔테크 한 번 더 했고, 요 기프티콘은 사은품으로 저한테 롯데리아 햄버거 뭐 하나 기프티콘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밀가루를 먹지도 못하고 저희 가족들이 또 특이하게 햄버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릴 바에는 팔아버리자 싶어서 그 니콘 네콘이라고 기프티콘을 그렇게 사고 파는 사이트에 판매를 했더니 이 정도 돈을 주더라고요. 2,890원. 어차피 안 쓰느니 되게 예쁘게 이상하게 쓰느니 그냥 요렇게라도 벌자 싶어서 요거를 바꿔왔습니다. 네, 요렇게 한 주를 지냈어요. 프리뷰가 너무 길었죠. 이 수치를 몰아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럼 실제 바인더 갖고 와서 남겨온 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꺼내볼게요. 여러분, 맨 위부터가 벌써 이렇게 마이너스 카드라서 네, 불안하죠? 저도요. 사실 이번 주는 진짜 남겨온 금액이 적습니다. 와, 적자가 아닌 게 어디야 할 정도로 올리브영에 모든 걸 바쳤던 한 주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면 이번 주 남겨온 돈은 7,278원입니다. 심각하군. 어떻게 7,000원을 남겨올 수가 있지? 4, 5, 6, 7. 자, 이거 빼고 이거 치워줄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000원 남겨놓고 요 278원 잔고랑 같이 정리해줄게요. 지난주 잔고에는 881원이 남았었어요. 오, 1,000원이 늘어나네요. 자, 그러면 1,000원 더 올려주고 요 카드는 제가 이따 또 정리할게요. 159원은 잔고로 갑니다. 잔고로
자, 그럼 이번 주 저축금 8,000원에 자, 다시 또 한 달이 시작되어서 선저축금이 생겼어요. 자, 선저축에서 25,000원, 25,000원 꺼내오고요. 이거는 다시 보내줄 건데, 보내주기 전에 여기 뒤에 요 수표 이것도 같이 꺼내줄게요. 요 30은 제가 원래 월별로 하는 굴비적금 있잖아요. 그 굴비적금을 넣어주려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더 해놓을까요? 어차피 굴비로 들어갈 거지만 일단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자, 이렇게 333,000원에다가 지난주 저축금이에요. 요거 요 짱구 저축만 따로 들어가니까 16,000원 빼주고 요 저축에 같이 합쳐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121,000원 해서, 야, 지난주 덕이다 이건 진짜. 총 저축 금액은 454,000원이에요. 야호! 이건 뭐 거의 금액 불리기인데 사실 이 금액이 대다수는 굴비에 들어가는 30만원이라서, 이 굴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월 예산을 짤 때 선저축을 해요. 그래서 굴비 저축을 10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그 전달에 예산보다 제가 수익이 좀 많았을 경우에 비상금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굴비 적금이 한 달에 10에서 3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이율이 좀 높아서 제가 돈이 많을 때는 굴비에 돈을 더 넣어주고 있어요. 최대로. 이번 달에는 30만원 더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30만원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먼저 지폐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헷갈리고 딴 데 넣으면 안 되니까 굴비부터 넣어줄게요. 굴비가 롱텀에 있었던 것 같죠? 자, 여기 이 굴비가 6월에 만기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 돈이 생기고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굴비에 30만원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30만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번 달은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번 굴비 6개월짜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3, 6, 9, 12, 14만원. 뭐래, 140만원. 아주 돈을 공을 후려치네. 자, 140만원. 이 돈은 제가 대출금을 갚는데 요긴하게 쓸게요. 물론 아직 폭발은 못했지만 요 돈 그대로 폭발될 거니까, 그쵸? 이거는 제가 토스 굴비로 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이 빠지고 실제 저축금은 154,000원인데요. 이번 주는 제가 롱텀하고 숏텀에 좀 돈을 넣어야 합니다. 꺼낸 김에 이 롱텀을 좀 넣고 지나갈게요. 제가 요즘에 숏이랑 오늘 돈을 너무 넣지 않아가지고 행사가 올 때마다 휘청휘청해요. 이거 숏인가? 롱텀. 자, 이 롱텀에 먼저 여행. 정말 이번에 돈 얼마 쓰고 온 거야. 여행에 5만원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는 총 10, 13, 17만원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네. 뺄 돈이에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이미 다 써가지고 이제 17만원 모였으니까 제가 미리 선결제했던 숙소비랑 이런 거 여기서 까줄게요. 슬프다. 그리고 이번 주 필수
건강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건강도 못 넣었더라고요. 이번 주 이 건강에는 지금 10,000원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비타민 사서 3만원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러면 4만원.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초반에는 여기서 1,000원짜리를 같이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여기 롱텀, 숏텀에는 10,000원 단위만 있는 게 좋아서 이건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000원은 제가 재저축을 할게요.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건강에는 딱 4만원이 있는 걸로 하고, 다음 주 강제는 다시 여행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숏도 이번에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벤트 항목에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빵원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친구 생일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뭐 친구들 약속이 있거나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꺼내 쓰는데 한 개도 없어요. 이 이벤트에 3만원 넣어줄게요. 오늘이 6월 8일 3만원, 잔액은 3만원. 하나, 둘, 셋. 넣어줄게요. 자, 롱, 숏 다 들어갔고요. 세상에 46,000원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거 해야죠.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 요 5월까지를 다 채웠어요. 짠, 다 채웠기 때문에 바로 깔끔하게 6월을 시작할 수 있어요. 키티 6월에서는 제일 큰 거 하나 먼저 넣어줄까요? 13,000원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셀프 연저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5월 다 넘기고 또 6월 새로운 카드 갖고 왔거든요. 이 중에는 가운데 2개 이렇게 넣어줄까요? 15,000원 넣어주겠습니다. 15,000원. 제가 이거 다 모은 카드는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도 1년 모이면 꽤 뿌듯하지 않을까요? 또 제가 처음 만든 속지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남는 돈이 18,000원인데요. 이 돈은 제가 공주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주 바인더만 지금 일단 들고 왔어요. 이 다음은 제가 공주 바인더를 좀 폭파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일단 10,000원, 제일 큰 돈부터 넣어줄게요. 10,000원. 금액이 커서 8,000원도 왠지 안 넣었겠죠? 제가 못 채웠겠죠? 네, 그럼요. 요거 8,000원 전부 다 여기 넣어줄게요. 1, 2, 3, 4, 5, 6, 7, 8. 제 다음 목표 폭파는 공주입니다. 아, 공주라도 하나 끝내야 뭐라도 제가 하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아직 갈 길이 네, 멀어요. 특히나 이 고액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요 2개를 하느라고 이번 주는 매번 갖고 오는 요 동물백과랑 과일 박스 못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넣죠 뭐. 자, 그러면 저축이 끝났고 짱구를 해줄 건데 이번 주 짱구부터 하기 전에 예산을 짜야 되네요. 정신이 없군. 자, 이번 주는 똑같이 예산을 14만원 잡았고요. 요렇게 귀여워 14만원을 뽑아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세, 열네. 14만원에서 기타는 우리 복권 긁어야 되니까 잠깐 두고 하나씩 천천히 넣어줄게요. 식비에 4만원, 그리고 외식비에 3만원, 쇼핑에 4만원. 다음 주는 오히려 약속이 없는데 제가 지금 옷을 사고 싶어가지고 드릉드릉 제가 그걸 참고 있는 중인데 혹시 터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쇼핑비를 조금 책정해 보았어요. 자, 그리고 짱구 보자. 얍. 오, 용맹한 짱구가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올까? 긁어볼게요. 얍. 오, 짱구 너 남자답게 나왔잖아. 앞자리 없이 1,000원짜리로 칭찬해. 너 혹시 누나 옷 사라고 도와주는 거니? 5,000원 나왔습니다. 짱구 5,000원. 자, 그럼 요거 먼저 교환을 해줄게요. 요 짱구는 5,000원 넣어주고 25,000원이 기타가 되겠네요. 기타에 25,000원 분배하고 기입해줄게요. 짱구가 5,000원 나와서 총 13만 5천원이 되겠네요. 신난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돈 쓸 생각에 벌써 행복하다니. 자, 그러면 2주에 걸친 짱구 넣어줄게요. 먼저 지난주 거 16,000원. 오, 두둑해. 여기까지 끝냈고 또 새로운 장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번 주 거가 5,000원. 정말 꾸준하게 두둑하게 모이는 건 이 복권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에 남겨오는 거랑 상관없이 미리 빼버리니까 빵꾸가 날 일도 없고, 이게 선저축의 무서움인가요? 대단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짱구까지 넣어줄게요. 딱 맞춰서 꺼졌어. 자, 이렇게 이번 한 주의 정산도 모두 끝내보았습니다. 2주 동안 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날씨도 더워지고 6월 벌써 시작돼버렸는데 다들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안부를 정말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채널에 나타나지도 않아서 델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바쁘겠지 뭐 하고 생각들 하고 계셨죠? 델라는 여전히 잘 지내고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맛있는 걸 먹지 못해서 조금 슬프다는 거, 좀 재미가 없다는 거만 빼면 저는 늘 여전합니다. 저 아직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요, 더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풀 꺾였지만 또 힘내서 일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볼게요. 그 와중에 현생까지. 갓생을 살고 계신 우리 채널을 함께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갓생 현생러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분명히 더 멋있고 빛나는 날이 올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분명 다운되시고 슬픈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다. 더 나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거 믿고 같이 달려보자고요. 힘내, 힘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